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 이거 다 했고, 이제 우리는 진도를 나가면 딱 되겠죠? 우리 지난번에 덧셈 정리까지 다 했죠? 덧셈 정리까지 다 했으니까 이번에는 조건부 확률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로 넘어가 볼 텐데, 네. 요 얘기를 좀 합시다. 자,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예를 들어 독감이 발생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독감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독감이 안 걸린 사람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이게 혹시 성별에 따라서 이 독감이 발생하는 발생 빈도가 성별에 혹시 영향을 받는지를 알고 싶어. 그러니까 뭐 혹시 뭐 여자가 좀 덜 걸린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남녀에 따라서 이거의 차이를 한번 알고 싶다면, 우리가 이제 독감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요거를 남녀로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그래서 만약에 전체 독감 환자가 1000명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전체 인원이 1000명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 중에 독감이 걸린 사람이 500명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남자하고 여자의 비율을 한번 볼 건데, 남자는 한 300명이라고 하고요, 여자는 20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하면 이거 900에다가 아니지, 거꾸로 있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게 500이니까 500을 맞춰야 되잖아. 잠깐만.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게 500이고. 이렇게.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혹시 독감이 남녀 차이가 있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그냥 독감이 걸릴 확률을 구해봐라 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전체 인원수 1000명 중에서 독감이 걸린 사람 500명을 해서, 아까 독감이 걸릴 확률은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이제 남녀 차이를 구하고 싶으시면 어떤 걸 해봐야 돼요? 남자 중에서 한번 독감이 걸릴 확률을 한번 구해보시고, 여자 중에서도 한번 구해봐야 될 거잖아. 그래서 P에 남자 중에서 독감이 걸린 사람의 확률을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걸 구해보고 싶냐면, 남자 중에서 독감이 걸릴 확률, 이걸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남자 중에서 독감이 걸린 확률을 구해보고 싶으면, 남자가 전체는 500명, 그 중에 독감 걸린 사람은 300명. 계산해보시면 5분의 3이지. 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봅시다. 여자 중에서 독감 걸릴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하면, 여자가 500명이잖아. 그 중에서 이제 독감 걸린 사람이 200이니까 5분의 2지. 알아요? 이런 걸 이제 딱 구해보시고, 이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냐면, 그냥 독감이 걸릴 확률은 2분의 1인데 남자는 5분의 3이고 여자는 5분의 2인 걸로 봐서, 일단 얘랑 얘가 다르다는 것에서, 얘네 둘이가 다르다는 것에서, 독감은 남녀의 차이가 있구나, 성별의 영향을 받는구나. 요인은 아직 확실히 알 수 없겠지만, 성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이게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네 둘이가 차이가 있으면 이제 그러면 독감과 독감에 발생하는 것과 이 성별은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구나. 오케이. 영향을 주는 관계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뒤쪽에 이제 용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서로 종속 관계라고 해요. 이거 이제 뒤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뒤에는 이제 독립 종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어쨌거나 서로 영향을 주는구나 라는 건 이제 나중에 이야기에서는 종속 관계라고 해요. 얘는 영향을 주는구나 라는 걸 만약에 알 수 있고, 만약에 이게 200이 아니고 여기가 300이고 여기가 만약에 200이었다면 이게 그러면 400이고 이 녀석은 600이겠지? 이걸로 만약에 계산을 하게 되면 P의 남자 중에서 독감을 구해보시면 600분의 300 해가지고 2분의 1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어? 그냥 독감 걸릴 확률이 2분의 1인데 남자 중에서 구해보니까 2분의 1이야. 그 말은 성별을 뭐 다르게 해봐도 아무런 상관이 없네? 그렇다는 말은 독감은 성별과 관련이 없구나. 이 결론을 다다르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것을 독감과 성별은 서로 연관성이 딱히 없구나 라는 것을 서로 나중에는 이제 독립관계라고 해요. 오케이. 또 우리가 어떤 그 확률을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어떤 요인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통계학 같은 걸 다룰 때는 어떤 변수가 발생을 했을 때 얘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런 걸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혹시 남녀 차이 때문이 있나? 아니면 혹시 뭐 식습관 차이가 있나? 아니면 뭐 외부에 얼마나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차이가 있을까? 이걸 해서 이 여러 가지 이 군들을 나눠 가지고 각각의 확률들을 이제 체크를 따따따 해보시면 어떤 요인에 영향을 받아서 독감이 걸리는구나 하는 것을 요인들을 따다다 구해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자, 여기서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남자 중에서 독감 걸린, 여자 중에서 독감 걸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표현을 지금은 제가 그냥 남자 중에서 독감이라고 했는데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P 남자 중에서 독감이 걸릴 확률이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남자 중에서라고 해서 다남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남자가 전체 집합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남자들 중에서만 독감이 걸린 사람을 조사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걸 조사를 하면 우리가 이제 이 했던 500과 300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 500과 이 300이란 말이야. 그치? 이 500은 어떤 500이냐면 남자의 그 인원수죠. 남자의 인원수고 저 300은 어떤 300이냐면 독감 걸린 300이 아니라 남자이면서 독감 걸린 300이야. 그냥 독감 걸린 인원수를 해버리면 500이 나오죠. 오케이. 그냥 독감 걸린 인원수는 500인데 요 300은 남자이면서 독감인 게 300인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의 인원수는 남자 교집합 독감의 인원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요. 조건부 확률은 그래서 전체 집합은 원래 전체 1000명인 건데 우리가 어떤 요인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요인들이 이제 이 녀석이 서로 영향을 주느냐 아니냐 이런 걸 판단을 하고 싶으시면 이 전체 집합을 이렇게 좀 제한을 해볼 수 있는 거야. 전체 집합을 좀 제한해서 남자 중에서만 한번 조사를 해보자를 하고 싶으시면 요거를 이제 전체 집합을 제한하는 것을 이렇게 씁니다. 독감 걸린 사람인데 남자 중에서만. 이해가 되니? 그래서 이제 얘를 조금 더 일본화해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PI A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A밥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이 중에서 A 교집합 B를 이야기해요.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집합에 대해서 집합으로 이제 얘들을 정의를 한번 해보시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A하고 B가 있고 전체 집합이 이거는 바깥에는 뭐 또 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봅시다. A 요인인 게 이제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만약에 PA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쪽을 X하고 Y하고 G라고 해볼까? 그러면은 전체 다 합쳐서 X하고 Y하고 G 더해서 N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PA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N분의 X 플러스 Y를 하겠지.
전체 중에서 A는 X하고 X 플러스 Y인 거잖아. 그치? P에 만약에 B를 해봐라 라고 하면 뭐겠어? 전체 중에서 Y 더하기 G겠지? 오케이. 근데 만약에 P에 A가 B를 한번 해봐라 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전체 집합을 B로 제한을 하는 거야. 이게 전체인 건데 그 중에 A가 얼마나 들어있니? 라는 뜻인 거지. 그래서 얘를 하면 Y 플러스 G가 전체 집합이 되고 그 중에서 들어있는 A의 양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집합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B바 A도 가능해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A가 전체 집합인 거야. 요게 전체 집합일 건데 이 중에서 B인 녀석이 얼마나 있니? 라는 거니까 얘는 X 더하기 Y분의 Y가 되는 거지.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저 독감과 남녀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얘가 이제 뭔 거냐면 독감인 거고 얘가 그러면 뭔 거예요? 뭐 남녀 중에서 아무나 얘가 뭐 남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보고 싶은 건 어떤 거야? P에 만약에 남자 중에서의 독감을 구하고 싶다라는 말은 남자 중에서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남자 중에서 독감 걸린 사람이고 얘는 안 걸린 사람인 거잖아. 그러니까 X 더하기 이 Y 더하기 G가 의미하는 게 요건 거고 여기 Y가 의미하는 것이 남자 중에서 독감 걸린 사람인 거고 여기 있는 G가 얘기하는 것은 남자 중에서 독감 안 걸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요거 이해되니? 그래서 얘를 조사해봐라 라고 하면 아마 Y 플러스 C분의 Y구나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아까 저쪽에 이해되겠니? 요게 바로 조건부 확률입니다. 어때요? 조건부 확률 이해가 좀 잘 되십니까?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전체 집합을 제한하는 것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체 집합을 이제 딱 제한을 했을 때 그 중에서 얘가 얼마나 있냐 이런 거 이제 조사하는 거여서 A하고 이제 B하고 PA하고 PB하고 뭐 이런 게 이제 구하는 게 이런 식으로 조금 달라진다. 알겠죠? 뒤로 넘어갑시다. 이건 이제 조건부 확률의 내용이었고요. 뒤로 좀 넘어가서 거기 이제 보기 문제들은 뭐 다양한 예시들, 이거에 대한 예시들이니까 한번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으로 넘어갑시다. 거기 이제 가가지고 뒤쪽에 171페이지에 이제 조건부 확률의 성질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마플 교과서 특강으로요. 거기 뭐 성질들에 대해서 집합으로 이야기한 건 아까 다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조건부 확률이 뭐 저렇게 된다는 것도 이야기를 다 했었고요. B바이랑 A바이가 다르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세요. 얘랑 얘는 당연히 좀 다르겠죠. X하고 G 값이 같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중에서 이거의 비율과 이거 중에서 이거의 비율은 당연히 다르겠지. 그래서 같을 수도 있긴 있지만 같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배반 사건이면 0이다라는 건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되잖아. 결국 조건부 확률을 계산을 해보시면 PB분의 A 교집합 B가 되는데 배반 사건은 교집합 B가 0일 때잖아.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0 되겠죠.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을 확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얘기입니다. 이거 아까 전에 이제 이거잖아. 남자 중에서 독감 걸릴 사람을 하면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제 P 독감이 안 걸린 사람은 남자 중에서 독감이 안 걸린 사람을 하면 얘가 Y 더하기 G분의 G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얘랑 얘 더하면 전체 집합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니? 전체 집합이 이제 남자니까 그 중에 독감 걸린 사람, 독감 안 걸린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를 따로따로 구해서 얘네들을 더하면 전체 집합이겠지. 그 얘기가 이제 6번에 대한 내용이고요. 7번은 저 녀석은 저거 계산하시면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전체가 이게 이제 B하고 A하고 요게 이제 남자 중에서라고 했는데 여자 중에서를 하면 여기 여집합하고 여기 여집합하면 되겠지. 그럼 여자 중에서 독감 걸린 사람과 여자 중에서 독감 안 걸린 사람을 하면 전체 집합 1이 나오겠지. 그 얘기가 7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하나 배우고 나면 자잘하게 나오는 그 기본 성질들 이런 거가 이제 거기
특강의 내용이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고요.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가 1, 2, 3, 4, 5까지 있나? 있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1번은 자, 오른쪽 표는 어느 직업체험 행사에 참가한 300명의 어느 고등학교 1, 2학년입니다. 1학년, 2학년 여기 80명, 90명, 70명, 130, 300, 160, 140 그래서 여기가 남학생, 여학생 이거다. 자, 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이 행사에 참가한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 뽑을 때 여학생이 뽑히는 사건을 A, 2학년 학급이 뽑히는 사건을 B라고 할 때라고 했습니다. 여학생이 뽑히는 사건이라는 건 이 A가 요게 이제 A라고 했을 때 요게 이제 여학생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A라는 사건을 여학생이라고 하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2학년 학생이 뽑히는 사건을 B하고 이제 B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2학년 요 얘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한번 봅시다. B 1번 예. B가 A 이게 무슨 소리일까? A는 뭐였다고? 여학생이었다고 그지? B는 뭐라고? 2학년이야. 그러면 무슨 소리야 얘가? 여학생 중에서 2학년인 학생의 확률을 구하라 라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이게 이제 공식이긴 한데, 근데 얘를 이제 그냥 요거 보고 바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여학생 중에서 2학년이 얼마나 되냐고 라는 거니까, 여학생 중에서 130 중에 2학년이 얼마나 되냐고 70이구나 라고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하니? 두 번째로 한번 가보시면 P의 A바 B, P의 A바 B. 자, A바 B라는 것은 여기 뭐 여집합도 좀 섞이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여집합을 안 했네. 일단 한번 봅시다. 얘는 뭐냐면 2학년 중에서 이게 여학생의 비율이지. 그럼 얘는 이제 뭘 봐야 돼요? 얘는 이제 계산으로 치자면 P, B가 전체 집합이고, 여기 위에는 이제 A 집합 B가 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표현을 보자면 2학년 중에서라고 했으니까 2학년 중에서 그 중에 여학생의 비율은 이니까 60분의 70이겠죠? 되겠나요? 이렇게 구하는 문제입니다. 뭐 이제 여기에 여집합 같은 게 좀 섞이면 그게 조금 더 헷갈릴 수 있긴 해요. 예를 들어 한번 볼까?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쳐보자. 이렇게 하면 무슨 소리냐면 이게 2학년의 여집합이니까 이건 뭐겠어요? 1학년이야. 맞지? 1학년 중에서 A의 여집합은 A가 여학생이었잖아. 여집합은 뭐야? 남학생. 그치? 이렇게 해석을 하셔가지고 1학년 중에 남학생? 1학년이 지금 140명, 그 중에 남학생 80에서 140분에 80분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이 말이 여기 이제 여집합이 붙으시면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A와 B, B와 A. 그리고 이제 그런 착각을 또 할 수 있는데, 봐봐. B와 A라고 하면 뭔가 A가 굉장히 B보다 더 큰 거 같잖아.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A가 B보다 크다는 보장은 없어. 왜냐면 A와 B도 적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뭐 이때는 B가 더 큰 건가? 그렇진 않지. 그러니까 둘의 크기가 꼭 큰 쪽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냥 전체 집합을 이걸로 제한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A로 치자면 뭐 이쪽에 해당하는 거고, B로 치자면 이쪽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쪽인지 이쪽이 뭐가 더 큰지는 알 수 없어. 다만 전체 집합을 이걸로 제한했을 때 그 중에서 이쪽이 얼마나 들어있냐를 체크하는 거지. 그리고 이쪽에서 제한을 하면 이쪽에서 얼마냐. 알겠죠? 이게 그 조건부 확률의 어떤 내용입니다.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요. 뒤로 가보죠. 자, 2번이요. 자, 오른쪽 편은 어느 야구팀의
동호회에 의해서 투수와 타자의 선호도를 조사한 것이다. 회원 중에서 이메일 뽑은 한 명이 여자였을 때 이 회원이 투수를 선호할 확률은 6분의 1이다 라고 해봅시다. 투수, 타자, 남자, 여자, 그리고 5명, 25명, X명, 25명. 이거를 전체 합산을 적어놓자. 35 이거고 42고 5 플러스 X고 더하면 45 플러스 X가 전체겠네. 이렇게 정해놨고요. 이제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문제를 잘 읽어요. 전체 회원 중 이메일 뽑은 한 명이 여자였을 때 뽑은 한 명이 여자였을 때 하고 그 회원이 투수를 선호할 확률은 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여자였을 때 투수를 선호할 확률은 인 거니까 여자가 일단 뭐겠어요? 이게 여자 중에서 투수를 선호하는 사람을 찾는 거지.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여자였을 때라는 말은 일단 여자 중에서야, 그치? 남자는 상관이 없어요. 이 얘기에서. 그쵸? 들어가지가 않아. 여자 중에서 찾아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자 중에서 투수를 선호하는 사람을 찾아봐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거를 뭘 해야 되냐면 여자 중에서 투수를 선호하는 사람을 찾아봐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러면 이 녀석은 뭘 해봐야 돼? 여자 중에서 투수를 선호하는 건데 이게 이제 여자 교집합 투수여야 하는 것이.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몇 명이냐면 요렇게가 15 더하기 X 그리고 여자면서 투수가 X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얼마라고 했냐면 6분의 1. 됐다. 계산합시다. 그러면 6x가 x 플러스 15라서 x가 3 나오겠죠. 그래서 x값을 구하라 하면 3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어때요? 조건부 확률에 좀 감이 잡힙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우리가 확률 문제를 하다가 그 문제 내용에서 뭐였을 때 하는 이 내용이 나올 때가 많거든요. 뭐였을 때 하면 거의가 조건부 확률이야. 뭐였을 때라는 말이 나오면 거의가 조건부 확률이야. 그리고 뭐였을 때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이 바로 그 조건부 확률의 전체 집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와야 되는 얘인 거지. 알겠죠? 여자였을 때 뭐 이렇게 하면은 아하 여자구나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말로 이렇게 이제 저거 이렇게 설명을 해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얘가 이제 저런 말이 딱 나오면 아 조건 확률이구나. 조건 확률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으로 한번 가볼까? 어느 학교에서 새로 도입한 교복 점퍼에 대한 구매 희망 여부를 조사해봤더니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은 전체 학생의 75%이고 구매 희망하는 학생이 전체 학생이 75% 100분의 75 이고 구매를 희망하는 2학년 학생은 전체 학생의 30%였다. 구매를 희망하는 2학년 학생 맞나요? 구매를 희망하는 2학년 학생은 전체 학생의 30%였다. 근데 전체 학생 중에서 임의를 뽑은 한 명이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이었을 때지. 그치?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이었을 때니까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이었을 때니까 이게 뭐겠어요? 이게 전체 집합. 그러니까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 중에서 알겠지? B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 중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학생이 2학년 학생의 확률 2학년 학생의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되겠네. 자 한번 해봅시다. 윤녀석의 계산은 P에 구매를 그러면 희망하는 학생이 여기 밑으로 와야 되고 P에 2학년이면서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P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은 100분의 75야 그죠? 그래서 100분의 75 네 2학년이면서 구매를 하는 학생 요거죠? 100분의 30 자, 빽빽 날려놓고 생각을 하시면 75분의 35로 나누시면 15분의 6 3으로 다시 한 번 더 나누시면 5분의 2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때요?
어때요? 할만한가요? 자, 뒤로 한번 가봅시다. 4번으로 가보자. 4번. 자,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홀수일 때, 이 눈의 수가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라. 이게 별건 아닌데, 보시면 눈의 수가 홀수일 때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홀수일 때 그 눈의 수가 3의 배수일 확률은 이라는 말은 홀수 중에서 라는 소리야. 그렇지? 그래서 P 홀수 중에서 우리는 3배수를 원하는 거야. 맞지? 그런 거니까 P의 홀수 네, P의 3의 배수가 됩니다. 자, 3의 배수, 교집합 배수. 자, 한번 해봅시다. 이게 아까 전에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는 안 했는데 제가 보시면 P를 쓸 때가 있고요, N을 쓸 때가 있단 말이야. 요 둘의 차이는 뭐냐면, 봐봐. 원래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이거잖아. 예를 들어 B가 A를 하면 B의 A가 될 확률 분의 하고 B의 B 교집합 A가 될 확률인 거잖아. 근데 아까 이제 이걸로 이야기를 했을 때 얘가 X고 Y하고 G 했을 때 이 녀석을 계산할 때 이게 이제 A 중에서 X 더하기 Y 중에서 그 중에 교집합은 Y잖아. 그래서 이 녀석 계산할 때는 사실은 얘를 쓴 게 아니라 이걸 쓴 거야. 원소의 개수를 쓴 거잖아. 원소의 개수가 X개, Y개, G개라고 했을 때 원소의 개수를 쓴 거란 말이야. A의 원소의 개수가 X 더하기 Y고,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Y인 거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쓰는 거나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얘네 둘이가 어차피 똑같거든. 왜 똑같냐면 얘를 위아래를 전체 집합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전체 집합으로 나눠보시면 얘가 뭐가 되냐면 전체 집합 중에서 A인 거의 개수니까 전체 원소 개수 중에서 A인 거의 원소의 개수가 뭐야? P이잖아. 맞지? 그리고 전체 원소의 개수 중에서 교집합인 거의 원소의 개수는 뭐야? P의 A급인 거잖아. 그래서 얘를 그때그때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제 이런 표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는 이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원소 개수로 가는 게 편하겠죠. 표를 보고 이거 할 때는 숫자로 하는 게 편할 거야. 이거를 얘를 P로 해버리면 45 플러스 X분의가 되는 말이야. 이거 분해로 해야 되고, 얘도 이제 45 플러스 X분해로 계산했는데 어차피 날라갈 거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원소 개수로 바로 집어넣는 게 좋은데, 확률로 해서 이렇게 따질 때는 이렇게 이제 확률로 주어진 상태에서 확률로 따질 때는 P로 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계산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P랑 N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저렇게 이제 원소의 개수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N을 쓰시고, 확률로 계산해가지고 뭐 P가 많이 나올 때는 P를 쓰시고, 그거는 그때그때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헷갈릴 일은 없을 거예요. 딱히 헷갈릴 일은 없겠죠. 확률이랑 또 원소 개수는 그 모양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때 하시면 되는데, 이런 게 또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왜 P를 쓰고 여기는 왜 N을 썼지? 하는 거를 물론 아무 의식을 못 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이제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거니까 요거 그렇게 된다는 거. 자, 뒤로 한번 가봅시다. 요거요. 얘는 확률로 해도 되고 그걸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확률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적었으니까 홀수일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리고 3의 배수이면서 홀수일 확률은 3의 배수이면서 홀수인 게 뭐가 있죠? 3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6분의 1이야. 계산하면 3분의 1이겠죠. 자, 2번 한번 가볼까? 2번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난 눈의 수가 소수일 때, 그러면 소수일 때가 되는 거고, 이 눈의 수가 짝수일 확률은 거네. 그러면 P의 소수 중에서 짝수를 구하라 라는 말이네. 소수 중에서 짝수를 구하라. 소수는 2, 3, 5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2분의 1. 소수면서 짝수인 게 뭐가 있죠? 2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6분의 1. 똑같네요.
다음 넘어갑시다. 5번. 될 때 P, A와 B를 구하라. 자, 이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합집합 알면 교집합 구할 수 있죠. 이거 어떻게 구하죠? 얘는 PA 더하기 PB에다가 겹치는 거 빼잖아. 그렇죠? 얘가 중복이니까 빼죠. PA 더하기 PB가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에다가 겹치는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계산을 하면 몇이 나온다? 3분의 2가 나오겠다. 이거 계산하면 6분의 5죠. 이거 6분의 4지. 그러면 이거 6분의 1이겠네. 그래서 A교비가 P의 A교비가 6분의 1이라를 구했어요. 어디냐? 6분의 4, 6분의 5니까 6분의 1 빼서 6분의 4가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러면 교집합 구한 상태에서 P, A와 B를 구하는 P, B 중에서 그러면 뭐겠어요? P, A 교집합 B겠지. 그러면 P, B는 뭐예요? 어디 있지? 여기 있다. 3분의 1. 네. A 교집합 B는 어디? 여기 있다. 2분의 1. 이어서 2분의 1이겠다. 할만하신가요? 그럭저럭 할만하시죠? 에이, 근데 왜 수학 공부를 그렇게 안 할까? 이건 뭘까? 근데 진짜 이번 주에 확실히 안 했어요. 학통만 이번 주에 학통만 했는데 그렇게 많이 비워서 왔다고? 도대체 뭐 얼마나 걸리는 거야? 문제가 너무 많아요. 야, 무슨 이건 문제가 많아. 문제가 많은 거는 이거는 개념서여서 문제가 많은 그 스타일의 책이 아닙니다. 개념서여서 몇 개 없어요. 그 짜잘이 문제들 뭐 이렇게 다시 1, 다시 2 이런 거나 좀 있지. 저 정도는 그래. 또 제가 또 너무 뭐라 하면 또 의욕이 꺾일 수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저희는 이제 고3이잖아요, 그렇죠? 고3이면 그 정도가 많진 않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우리 고3 올라가는데 뭐 그거 이렇게 막 그 정도 문제를 너무 많다고 하면 너희 나중에 뭐 시너지는 또 시너지나 셀이나 둘 중에 하나로 풀 생각인데 만약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셀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왜냐면 시너지는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문제가 그나마 좀 적은 할 거라면 이제 센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유형서로 간다면 그래서 그거 할 때는 또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진짜 오늘만 진짜 답변해주세요. 올해 한 번만 오늘 무조건 내달라고요? 우리 근데 한참 남았잖아. 다음 수업까지. 아닌가? 우리 다음 수업이 언제? 수토구나. 목금토. 시간이 충분하구만. 와, 시간이 너무 많다. 방학 때여서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하루에 공부를 얼마나 하나, 하루에 나의 공부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그런 거 좀 체크하고 하세요. 그냥 어영부영 하시죠, 그냥. 그렇죠? 그거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너희? 생각하면서 하세요? 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래 뭐 학원 오라고 하니까 오고 숙제 해야 되니까 하고 좀 시간이 남네. 이때 좀 놀고 쉬고 뭐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스스로 계획을 이렇게 학원은 학원인데 학원과 거기에 딸린 이제 숙제하는 시간 같은 것들은 정해져 있긴 한데 그거를 포함하여 여러분이 큰 계획을 가지고 있으셔야죠. 이번 겨울방학 때 어떻게 하겠다는 그 큰 계획 하에 이거 쓰는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을 내가 어떤 식으로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하셔야죠. 이거 뭐 무조건 제가 공부하라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놀더라도
이때는 쉬는 시간이니까 이제 내가 이때는 쉬려고 마음 먹은 시간이니까 이때 쉬어야지 하고 계획적으로 쉬라는 소리예요. 이거를 시간 남으니까 쉬자. 또 뭐 이때 또 시간 남으니까 이때 좀 쉬자. 뭐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때는 그래 쉬고 이때는 그럼 뭘 좀 해야지. 뭐 이때는 뭐 하고 이런 그거가 있으셔야죠. 있으세요? 그냥 뭐 그날 하루하루 생각하는 거 아니냐 너희? 아 오늘 뭐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비슷하죠? 안 그래요? 뭐 그럴 것 같은데. 네? 그거 생각하셔야죠. 여러분 그렇게 코너만 보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길게 봐야지. 응. 자 이거도 하자 얘들아. 해봅시다. 자 요걸 알고요. 요거가 A 차집합 B잖아. 차집합 B를 확률로 쓰면 뭐게요? 교집합을 뺀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2분의 1에서 교집합을 뺀 건데 빼가지고 5분의 1이 나왔대요. 2분의 1에서 5분의 1이 나왔대. 얘는 10분의 2, 얘는 10분의 5. 그러면 얘는 10분의 3이겠지? 아까 너는 10분의 3이구나. 자 이제 합시다. 구하라고 하는 게 안 적었구나. A고 B의 여집합 아니다. 이거다 B. B가 A의 여집합이. 그러면 B의 A의 여집합분의 B의 비교집합 A의 여집합이야. 그것은 A 여집합은 어떻게 구해요? 전체에서 A를 빼서 구하죠. 두 번째, 이거는 어떻게 구해요? B 차집합 A잖아. 어떻게 구해? B에서 B 교집합을 빼서 구하죠. 이거 이렇게 넘어가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좋아요. 자, A 빼보자. 2분의 1 빼면 여기 2분의 1이고요. B에서 PB가 5분의 2였고 교집합 아까 구했죠? 10분의 3. 그럼 얘는 10분의 4, 10분의 3. 그럼 10분의 1이네. 2분의 1분의 10분의 1이니까 5분의 1이겠네요.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뒤로 넘어가서요. 확률을 곱셈 정리 한번 해봅시다. 뭐 지금쯤 쉴까요? 약간 애매하긴 하네요, 그죠? 지금쯤 쉬었다가 예, 일단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밑에 것만 해오면 되니까 근데 고객님들 다 나가면 큰 부담은 없겠는데, 그렇지? 곱셈 정리가 보니까 한 10개쯤 있더라고. 그래서 그 곱셈 정리의 한 절반쯤 나갈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군요. 그래. 자, 그래서 뒤로 한번 가봅시다. 오늘 요거 해볼 것은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자, 이거요. 일단 여기 곱셈 정리 파트에서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교집합을 이야기할 때 예를 들면 이거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PB를 여기다가 곱하시면 이거거든. 자, 이거를 우리가 자, 이 관점에서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교집합을 이야기를 할 때, P 교집합 이야기를 할 때 얘를 여기다 곱하면 이렇게 된다는 건 알겠는데 P, B라는 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전체 중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인 거거든. 그지? 그리고 얘를 곱할 때는 어떨 때 곱하죠, 우리가? 곱셈 정리는 이게 일어나고 나서 이게 일어날 때, 그러니까 얘네 둘이가 동시에 일어날 때인 거거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 뭐 옷을 입는다고 치면 위에 거 이제 입고 상의를 입고 하의를 입고 이렇게 입으면
얘네들이 이제 동시에 일어나서 하나가 전체가 딱 됐을 때, 이럴 때를 이제 곱하기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면 PB에다가 곱하기 PB를 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얘네 둘을 전체 요렇게를 하나의 동작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PB를 한다는 것은 전체 중에서 B를 고르겠다는 뜻이고, 그 중에서 B 중에서 A를 하겠다는 소리는 이걸 하겠다는 소리거든. 그치?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전체 중에서 B를 골라서 그 중에서 그 A인 부분을 고른 거니까 결국 어디가 나오는 거예요? 교집합 부분이 나오는 거다라는 뜻이야. 이해가 되니? 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해도 가능하냐면 P에 B바이도 가능한데 얘는 그러면 이거겠지. 될 거니까 얘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A를 일단 선택을 해야 되고 전체 중에서 A인 것들 중에서 그 중에서 B인 것을 고르겠다 라는 거니까 결국 A 교집합 B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건데, 이 확률의 곱셈 정리는 어떨 때 이제 사용을 하냐면 두 개가 어떤 이 두 가지 사건이 뭔가 연속해서 일어나는 느낌이라고 일어날 때, 이런 느낌일 때 사용을 합니다. 연속해서 일어날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B가 먼저 일어나고 그거일 때 A가 일어날 때, 뭐 이럴 때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이걸 교집합을 구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그것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거 한번 또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교집합에서 이거 B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전체에서 B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B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시면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잖아.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이쪽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당연히 겹치는 부분이겠지. 이쪽 부분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B에서 A를 뺀 부분이지. B에서 A를 뺀 부분이니까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아니? 그러면 얘네 둘을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B의 B가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B 중에서 A와 겹치는 부분과 B 중에서 A와 안 겹치는 부분을 합치면 전체 B가 된다인 것이. 조금 이따 다시 전화를 해봐야겠군. 만약에 제가 한 번 더 오면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되겠어요? 그래서 B 중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 PB를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활용을 해요. 아까 전에 이제 봐봐. 교집합을 쓸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B를 이렇게 나눠서 A와 겹치는 부분과 A와 겹치지 않는 부분으로 나눠서 쓸 수 있다. 이거 가지고 뒤쪽에 있는 문제들을 여러 가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예를 한번 볼 텐데, 네, 저거 하기 전에 요거 정도만 한번 볼까요? 저기 보기 2번에 대한 예를 한번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얘는 약간 헷갈려서 저거 한번 봅시다. 10개 중에서 3개가 당첨되더래. 여기에서 송이와 준기가 차례대로 한 개씩 뽑는데, 그럼 송이가 먼저 뽑고 준기가 나중에 뽑겠지. 자, 그랬을 때 두 사람이 모두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라, 뭐 이런 건데요. 거기서 이제 단 하고 나서 그 뒤에 게 중요해요. 처음 꺼낸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 여기 이제 비보건 추출일 때거든. 이게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연속해서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비보건 추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잘 보시면 일단 송이가 당첨제비를 뽑는 것을 P송이라고 합시다. 준기가 당첨제비를 뽑는 것은 P준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봐봐라. 두 사람 모두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라 라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뭐냐면 P에
송이가 그리고 준기가 둘 다 뽑는 거를 얘기하는 거겠지. 됐나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얘가 순서가 있단 말이야. 송이가 먼저 뽑고 준기가 나중에 뽑는단 말이야. 그리고 준기가 뽑을 때 이거 그냥 준기가 뽑는 것은 10분의 3이겠지만 송이가 먼저 뽑고 나서 준기가 뽑으면 확률이 달라져. 네. 뭐 그렇게 급한지 계속 전화가 와서.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해봅시다. 해보시면 일단 그래서 송이가 먼저 하고 나면 이게 준기가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일단 송이가 먼저 이 교집합 준기 요구할 때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일단 송이가 먼저 뽑을 거야. 그러면 P 송이가 뽑을 확률이 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저거 요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송이가 뽑아 있는 상태에서 송이가 뽑은 상태에서 준기가 뽑는 거잖아. 송이가 뽑은 상태에서 준기가 뽑는 거잖아. 그치? P 송이가 뽑아서 송이가 뽑은 상태에서 준기가 뽑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송이가 그냥 뽑을 확률은 10분의 3이겠지. 그리고 송이가 뽑은 상태니까 전체 당첨제비는 9개 중에서 2개가 남았겠지. 그래서 구문이 2로 계산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두 번째로 한번 가봅시다. 송이만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라 라는 말은 송이만 당첨제비를 뽑아야 되니까 송이가 끝이 아니고 준기는 그러면 못 뽑아야 되지. 그러니까 준기는 못 뽑아야 돼. 맞지? 그러면 이 녀석의 확률은 P에 송이는 일단 뽑고 곱하기 P에 송이가 뽑은 상태에서 준기는 못 뽑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녀석의 확률이 10분의 3 곱하기 송이가 뽑았으니까 그 중에 9개 중에서 2개가 남았을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준기는 못 뽑아야 되니까 9분의 7이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니? 그래서 뭐 3번은 쟤랑 똑같으니까 됐고요. 준기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 이거 한번 봅시다. 4번 한번 봅시다. 준기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 뭔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준기는 처음 뽑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뽑잖아. 그러면 송이가 당첨제비를 뽑는지 못 뽑는지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얘는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거 있죠. 요거. 그러니까 어떤 거 생각해야 되냐면 P 송이가 뽑은 상태에서 송이가 뽑았고 준기가 뽑는 것과 그 다음에 P 송이가 뽑지 않은 상태에서 준기가 뽑는 것과 얘네들을 더해야 준기가 뽑을 확률이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거예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그래서 준기가 뽑을 확률을 구할 때 송이가 먼저 뽑기 때문에 얘가 준기의 확률에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냥 준기의 확률을 막 10분의 3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 송이 교집합 준기는 아까 구했으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되고 10분의 3 곱하기 9분의 2로 계산하시면 되고 준기가 못 뽑고 송이 여집합 준기 같은 경우에는 송이가 못 뽑아야 되니까 10분의 8에다가 준기가 뽑아야 되니까 9분의 3이다. 이걸로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까 이제 얘가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되느냐. 이제 이런 걸 거고요. 5번 같은 경우는 두 사람 중 한 명만 당첨제비를 뽑는 것은 아까 전에 이제 송이가 뽑는 거, 준기가 뽑는 거에서 이거 더하시면 되니까 걔는 뭐 그냥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방금 배운 곱셈 정리가 활용되는 형태가 약간 어떤 확률이 두 가지가 연속해서 일어날 때 이럴 때 이제 사용이 된다는 거죠. 연속해서 일어날 때 송이가 뽑고 그 다음에 준기가 뽑을 때 뭔가 이렇게 차례가 이렇게 있고 얘가 이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갈 때 이런 느낌으로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을 사용한다. 되니? 다음으로 가봅시다. 이거요. 자, 이거 두 개가 어떤 사건이냐면
얘를 구할 건데 이 녀석이 이거잖아. 근데 이걸 건데 얘가 B이라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면 A가 일어나면서 이거나 또는 A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E인 경우겠지. 오케이? 되겠어요? 아까 전에 이거 이제 B를 이렇게 쓰는 거 이야기했었죠. P, B를 A이면서 B인 것과 A가 아니면서 B인 거 두 개 더하면 B다. 요 얘기 했었죠? 이겁니다. 저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이거요. 약간 A가 요거랑 요거가 요게 보시면 A랑 A 여집하면 배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배반 사건이 두 확률 A가 이제 얘랑 얘가 배반 사건인 경우에 이제 얘가 E가 일어나는 거 이런 거 이제 구하실 때 요걸 쓰는 건데 이 녀석의 얘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이제 보시면 보기 3번 같은 얘인 건데 걔를 풀어보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로조로한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된다 하는 것은 그 뒤쪽에 있는 문제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조건 방열에서 이렇게 쓰는 것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렇게 이제 나눠서 할 수 있다. 이 녀석의 활용은 뒤쪽에 가서 문제 나오시면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1번을 한번 가보자. 자, 1번이요. 자, 주머니에 탁구공 2개, 6개와 주황색 탁구공 7개가 있다. 얘가 6개, 주황색 탁구공이 7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탁구공을 차례대로 꺼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꺼낸 탁구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야. 오케이. 자, 흰색 탁구공, 주황색 탁구공의 순서로 탁구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여라 입니다. 1번.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차례대로 한번 해볼 건데 이게 아까 여기서도 봐봐라. 송이가 이거 할 거를 PA라고 얘를 준기라고 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준기라는 것은 처음 시행할 때 준기가 꺼내져 있는 건 아니지 첫 시행은 무조건 송이가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 준기가 당첨제비를 꺼낼 확률이라는 것은 두 번째 시행에서 준기가 꺼낼 거거든. 그래서 그냥 P 준기를 할 때도 이렇게 좀 복잡하게 했었잖아요. 왜냐면 첫 번째 시행은 무조건 송이가 아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첫 번째 꺼내고 두 번째 꺼냈는데 어떤 식으로 나눌 거냐면 첫 번째에 흰 탁구공을 꺼내는 걸 A라고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에 주황색을 꺼낼 확률을 사건을 B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나눠서 한번 해봅시다. 됐니? 자,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죠? 흰색 탁구공, 주황색 탁구공의 순서로 탁구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라 라는 말은 P. 흰색 탁구공을 꺼내고 주황색을 꺼내야 되니까 딱 이거죠.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는 두 개 교집합이잖아. 첫 번째 흰색을 꺼내고 두 번째는 주황색을 꺼내는. 그래서 P A 교집합이고요. 이 녀석은 그러면 일어나는 거의 순서대로 보자면 A가 일단 먼저 일어나고 흰색 탁구공이 일어나고 곱하기 A가 일어난 상태에서 주황색을 꺼내는 거겠지. 이렇게 될 거고요. 이 녀석의 계산은 A가 첫 번째 흰색 꺼내는 건 13분의 6이죠. 두 번째에 주황색 꺼내는 것은 흰색을 일단 꺼냈잖아. 그러면은 5하고 10이니까 전체 12 중에서 주황색이 7개여서 12분의 7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됐니? 얘가 그냥 계산하실 때는 그냥 첫 번째 흰색, 두 번째 주황색 꺼내는 거니까 첫 번째 흰색, 두 번째 주황색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데 요걸로 이제 써주는 이유가 나중에 요 녀석이 숫자로 나오지 않거나 또는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것이 얘가 기준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막 이렇게 상황이 복잡해지면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뭘 어떻게 해서 해야 되지? 하는 게 헷갈리실 때 기준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요거의 계산이 이거의 계산이구나. 오케이.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주황색 탁구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입니다. 얘는
보겠어요? 두 번째 주황색 탁구공이 나올 확률은 P, B 구하라는 거잖아. 근데 얘는 P에 첫 번째 A이면서 B인 것과 첫 번째 A가 아니면서 B인 게 있겠지. 그러면 첫 번째 A면서 B인 것은 여기 구했잖아요. 그죠? 13분의 6 곱하기 11분의 7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26분의 7이겠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A가 아니면서 B인 것은 이거겠죠. 우리가 요거 계산하겠지. 곱하기 P에 A가 아닌 상태에서 B 하는 거 계산하겠죠. 그러면 A가 첫 번째 흰 공을 안 꺼내야 되니까 첫 번째는 13분의 7 곱하기 흰 공을 안 꺼낸 상태에서 두 번째를 꺼내면 13분의 두 번째 주황색을 꺼내야 되죠. 그래서 12분의 6이겠지. 되니? 첫 번째 주황색을 꺼낸 거잖아. 첫 번째 흰 공을 안 꺼냈다는 건. 그러면 6개 남은 거지. 그 상태에서 이제 꺼내야 되니까 12분의 6이잖아. 되니? 그래서 이제 요거 계산하시면 마무리했다. 됐나요? 다음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가서요. 뒤에 계산은 한번 해보시고 비가 오는 날의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이 비가 오지 않은 날의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월요일에 비가 왔을 때 같은 주 목요일에 비가 올 확률을 구해라 입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일단 우리가 정의를 좀 해야 돼요. 정의를 한번 해보시면 뭐라고 했지? 비가 온 날에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이 2분의 1. 비가 오지 않은 날에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이 3분의 1. 네. 그래서 일단 자, 합시다. 얘는 자, 비가 온 날에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이 지금 2분의 1인 거고 비가 오지 않은 날에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이 3분의 1인 거네. 이렇게 한 거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월요일에 비가 왔을 때 같은 주 목요일에 비가 올 확률을 구해라 입니다. 이걸 구해봐라 이겠네요. 그때 비가 와야 되지. 근데 이거는 이 수영도로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월요일에 오고 화요일에 오고 수요일에 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얘가 다양하게 있겠지. 이거 여기다 쓰면 여기다 이걸로 하자. 월요일에 와서 안 오고 올 수 있고 오고 안 오고 올 수 있고 안 오고 안 오고 올 수 있잖아. 그지? 이렇게 이제 4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계산이 자, 이 녀석은 오고니까 그러면 전날 왔을 때 다음날 계속 오는 거니까 이게 2분의 1이고 두 번째 게 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겠지. 그래서 8분의 1 되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 온 날인데 안 와야 돼. 그러면 얘는 없잖아.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서 왔는데 올 확률이 2분의 1이면 왔는데 안 올 확률도 2분의 1이겠지. 그 다음 안 왔는데 올 확률이 3분의 1이면 안 왔는데 안 올 확률은 3분의 2인 거 아시겠어요? 이 확률이 숨겨져 있고요. 계산 한번 해봅시다. 왔는데 안 올 확률은 2분의 1. 요거 안 왔는데 와야 되니까 3분의 1.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12분의 1 되니 그 다음에 요거는 2분의 1 왔는데 안 오려면 2분의 1 안 왔는데 오려면 3분의 1 12분의 1 자, 왔는데 안 오려면 2분의 1 안 왔는데 안 오려면 3분의 2 그 다음에 안 왔는데 오려면 3분의 1 그러면 9분의 1 이거 다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다음으로 가자. 자, A 주변에는 흰 공 2개, 빨간 공 하나 들어있고 B 주머니에는 흰 공 3개, 빨간 공 하나.
이러한 주머니를 선택하여 동시에 두 개의 공을 꺼낼 때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구하여라. A 주머니를 택할 확률은 서로 같다입니다. 해봅시다. 자, 얘는 1번인가? 아니지, 그냥이네. 모두 흰 공일 확률. 자, 이거 두 개가 모두 흰 공일 확률은 A를 선택해서 흰 공일 확률과 A를 선택하지 않으면서, 즉 B이면서 흰 공일 확률이 바로 흰 공일 확률이겠지. 아하, 이거 아까 배운 거 A 여기 걸린 거잖아. 자, 그러면 얘는 A를 일단 선택해야 되고, BA. 그 다음에 A를 선택한 상태에서 흰 공 선택해야지. 그 다음에 얘는 B를 일단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B를 선택한 상태에서 흰 공을 해야 되겠지. 식을 쓰자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계산 한번 해보시면 쉽습니다. A 선택하는 건 2분의 1이지. 두 개 선택하는 건 똑같다고 했으니까 A 선택해서 그러면 흰 공 해야 되니까 3분의 2야. B 선택하는 것은 2분의 1이죠. B에서 흰 공 선택하는 건 4분의 3이겠다로 계산이 가능하겠다. 됐니? 자, 그래서 여기는 경우가 간단해서 이제 별건 아닌데 이거를 막 복잡하게 해놓으면 헷갈려요. 그때 이제 요걸 기억해 주세요. 4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4번이요. 4번은 A는 흰 공 2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고, B에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3개. 가 들어있다. A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 흰 공이면 흰 공 2개를 주머니 B에 넣고, 검은 공이면 검은 공 2개를 주머니 B에 넣은 후 B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을 구해라. 뭔가 굉장히 복잡하죠? 자, 일단 얘가 어떤 걸 하는 거냐면 이게 시행이 두 가지잖아요. A에서 흰 공을 꺼낸다. 그쵸? A에서 흰 공을 꺼내면 그거 이제 봐서 B에다가 이제 검은 공을 뭐 넣고 흰 공을 넣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 하냐면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을 구하라. 그러니까 B에서 이제 흰 공 꺼내는 게 이제 추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A에서 흰 공 꺼내는 것을 A라고 할까? B에서 흰 공 꺼내는 걸 B라고 한번 해봅시다. B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거지. B에서 흰 공 꺼낼 확률을 구하라 라는 거지. 얘는 어떨 때인 거야? 시행을 먼저 뭘 먼저 해? 흰 공을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시행이 항상 흰 공이 먼저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생각해야 되냐면 B에서 흰 공 꺼내는 게 B였지. B에서 흰 공 꺼내는 거. A에서 흰 공을 먼저 꺼내야 돼. 그래서 A에서 흰 공을 꺼내면서 B에서 흰 공을 꺼내거나, A에서 흰 공을 못 꺼냈는데 B에서 흰 공을 꺼내거나, 이건 거지. 오케이. 자, 이제 계산 한번 해봅시다. A에서 흰 공 꺼내고 B에서 흰 공 꺼내는 것은 A에서 흰 공 꺼내는 건 5분의 2. 그리고 A에서 흰 공을 꺼내면 B에다가 흰 공 2개를 집어넣어, 그지? 그러면 거기서 흰 공을 꺼낼 확률은 2분의 1. 따라와요? 검은 공이면 검은 공 2개다. 자, A에서 흰 공을 못 꺼냈다고 쳐봐. 검은 공을 꺼냈으니까 5분의 3이지? 검은 공을 꺼내면 B에다가 검은 공을 2개를 집어넣어. 그러면 검은 공이 5개, 흰 공이 하나니까 6분의 1이겠죠. 됐나요?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요.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봐봐. 토너먼트는 자, 봅시다. 3개에 7개 반이 있다. 하나가 부전승이고,
이런 거네. 다음과 같은 형태의 대진표를 시합을 할 때 1번과 2번이 축구 시합을 1번과 2번이 축구 시합을 할 확률을 구하여라. 각반이 시합에서 이길 확률은 모두 2분의 1이고 기권하는 반은 없다고 한다 라는 거네요. 1번과 2번이 축구 시합을 할 확률. 축구 시합을 할 결승에서 만나고 이런 건 아니죠. 해봅시다. 격을 어떻게 나눌 거냐면 원래 이거 대진표 문제는 어떤 식으로 경우의 수를 구하죠? 경우의 수 여러분 뭐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보통 애들한테 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경우의 수 문제를 할 때는 큰 거부터 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크게 보시면 이게 제일 마지막에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가 제일 크게가 이렇게요. 그치? 그래서 3개, 4개로 일단 먼저 쪼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2개, 1개로 쪼개고 이거를 2개, 2개로 쪼개는 거잖아. 요 순서대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한다면 7개의 반을 요 대진표에 맞춰서 이제 구성하는 방법의 수는 전체 중에서 3개를 일단 뽑아, 그치? 그러면 남은 4반은 4개는 자동으로 이쪽으로 갈 거야, 맞지? 이 상태에서 요게 이제 크게 3개, 4개로 구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쪽 구분을 하실 때는 이 3개 중에서 부전승 1명을 뽑아, 맞죠? 그러면 나머지 둘은 지들끼리 붙을 거야. 그 다음 여기 이제 4명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되는 거지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 그러면 나머지 2개는 2개가 될 건데 여기서 좀 조심. 이거 2분의 1 해야죠. 분할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경우의 수에는 분할 기억하세요? 전혀 모르는 눈치구만. 옛날에 했잖아요. 잘 봐라 얘들아. 1, 2, 3, 4가 지금 4명이 여기 있잖아. 그치? 여러분이 이제 뭐 4명 중에 2명 뽑는 거 아니야? 1번, 3번을 뽑았다고 생각을 해봐. 얘네들은 붙을 거야. 그러면 나머지 2번, 4번이 붙는 건 당연하지. 근데 이게 어떤 중복이 있냐면 여러분이 2번, 4번을 뽑았다고 쳐봐. 그러면 또 1번, 3번이 붙는 건 당연하지. 이거는 같은 경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중복이에요. 얘네들이. 그래서 2분의 1을 하는 거야. 오케이? 이게 이제 어떨 때 이걸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거 분할할 때 배웠지. 분할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못하시는 듯 하니 이야기를 또 좀 해주자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1번부터 9번까지 책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거를 3권 9번? 누로 하면 좀 그런가? 8로 할까? 아니 3개나 하자. 3개로 묶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이 93으로 해서 3개에서 묶고 남은 거 6개 중에서 3개에서 묶고 남은 이제 3개에서 3개 하면은 얘들끼리 하나 묶으면 완성하고 이제 좋아하시면 틀리고요.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에 1번, 2번, 3번을 1번, 2번, 3번 뽑아서 한 권으로 묶고 그 다음에 4, 5, 6을 뽑아서 묶고 7, 8, 9를 뽑아서 묶는 것은 처음에 4, 5, 6을 뽑고 두 번째에 1, 2, 3을 뽑고 세 번째에 7, 8, 9를 뽑아서 묶는 시행과 같아요. 결국은 1, 2, 3 한 묶음, 4, 5, 6 한 묶음, 7, 8, 9 한 묶음인 거잖아. 맞지? 이게 얼마만큼의 중복이 생기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세 덩어리거든. 이거 세 개가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것만큼이 중복이 생겨. 오케이? 그래서 그게 어느 만큼이냐면 요 3이 지금 3개란 말이야. 3이 3개죠. 그래서 300분의 1을 해줘야 돼요. 중복. 이거 옛날에 분할할 때 하는 건데. 기억이 날 듯하지? 뭔가 한 거 같지 않냐 옛날에? 수화에서 이제 분할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중복만큼. 그래서 여기다 봐봐. 2개 있잖아. 그래서 2분의 1을 해줘야 되는 200분의 1이야. 오케이. 요 이제 분할 내용을 적용을 하시면 이겁니다. 이게 전체 경우의 수요. 전체 경우의 수다 계산을 해보시면 쓸데없는 거 좀 지우자. 지워놓고 생각을 하면 얘가 73이니까 이건 이제 좀 지울게. 계산하면 3이 765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4, 4 곱하기 2분의 1 계산하면 3이 2 그러면 7호 35 곱하기
9네. 9하면 27, 9, 3, 9, 45. 27이니까 315인가? 315가 전체 이제 나누는 경우의 수네요. 이 중에서 우리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1번, 2번이 같은 붙을 확률인 거잖아.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1번, 2번이 둘 다 같은 조에 같은 3명 조의 색깔 확률을 한번 해봅시다. 1번, 2번이 둘 다 여기 3명 조, 3명 있는 조로 속할 확률은 일단 여기에 1번, 2번이 꼽혀 있어야 돼. 3명 조에. 그러면 3명 있는 조, 일단 여기 3명, 4명 나누는 거에서 1번, 2번이 일단 3명 조에 꼽혀 있으면 한 명만 더 뽑으면 되지. 그러니까 5개 중에서 한 반을 더 뽑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허. 그러면 뒤쪽에 있는 녀석들은 뭐 어떻게든 상관이 없겠죠. 자, 그래서 요거가 이제 남는 애들은 다시 사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 2번이 저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거의 경우의 수가 1번, 2번이 들어가는 거. 요거 세 자리.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게 푸는 건가? 잠깐만. 여러분 1번은 부전성 상대로 결정되어 있네요. 쏘리. 이거를 못 봤네요. 1번은 부전성 상대로 결정되어 있네요. 그쵸?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도 이상해지는데? 1은 고정이잖아. 6개 중에서 해야 되는 거.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럼 전체 두 개, 4개로 나눠야 되지. 그래서 6시 2 곱하기 다시 4를 알 거고, 이 4명 중에서 2개를 할 거야. 근데 2분의 1을 해줘야 돼. 계산하시면 2분의 6 오고요. 여기 얘는 2분의 4, 3이야. 여기 2분의 1이니까 띵띵띵 하면 이렇게 되고 15 곱하기 3이니까 45겠다. 턱 주네요. 이렇게 해서 45고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번, 2번이 둘 다 3명이 아니라 2번이 3명 조에 속하는 이쪽으로 가야겠다. 그러면 1번은 저기 뽑혀 있고 2번이 이 중에 하나인 거잖아. 2번이 이 중에 하나인 것은 2번이랑 일단 붙을 상대가 한 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5개 중에서 2번이랑 붙을 상대를 한 명 결정하면 여기는 대진이 완성. 그럼 얘네들은 무조건 붙겠지. 근데 아니다. 2번이 올라가야 1번이랑 붙네. 오케이. 그래서 요거고요. 잠시만. 맞아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셋은 뭐 어떻게 붙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 2번이 왼쪽으로 갈 확률 경우의 수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결정을 해줘야겠다. 나머지 이제 4명 중에서 2명 하는 것은 요거랑 똑같겠죠? 이거랑 똑같겠죠? 자, 이거 계산해 보시면 이게 몇이냐면 5 곱하기 요거에 2번이 3명조에 속할 경우의 수.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두 번째로 한번 가보자. 2번이 4명조에 속하는 거 한번 봅시다. 2번이 4명조에 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2번이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은 몇 개가 남았냐면 정해지지 않은 반이 하나, 둘, 셋, 넷, 5개 반. 5개 반 중에서 저쪽으로 2반이 가야 되지. 그래서 이게 일단 5C2 일반적으로 이제 2반이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반이 이쪽에 있으니까 2반의 상대만 결정하면 되죠. 그러니까 30 이게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우리는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이제 1번의 계산을 해볼 건데 1번의 계산이 일단 2번이 세병조에 가서 1번이랑 붙어야 되잖아. 확률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일단 2번이 세명조에 갈 확률이 전체 45분의 경우의 수가 15여서 45분의 15겠죠. 그래서 3분의 1의 확률로 저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1번이랑 붙으려면 2번은 무조건 이기고 올라가야 돼. 2번이 이기고 올라갈 확률은 2분의 1이겠지. 그러면 A번이랑 무조건 붙죠.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6분의 1 되는 거 아시겠어요? 두 번째로 자 2번이 이쪽 4명 쪽으로 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45분의 30이겠지. 곱하기 4명 쪽으로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자 2번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1번이랑 붙어? 결승까지 올라가야 1번이랑 붙지. 그러니까 2번은 몇 번 이겨야 되냐면 한 번 이겨야 되고 2번 이겨야 결승까지 가. 그러니까 2번은 한 번 이기고 2번 이겨야 결승이고요. 그럼 끝이 아니라 1번도 한 번 이기고 올라와야 돼. 1번도 한 번 이기고 올라와야 돼. 1번도 이겨야 돼. 됐니? 다 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저 몇이죠? 3분의 2 곱하기 8분의 1이니까 12분의 1. 그래서 최종은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입니다. 되겠나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아요. 어다다. 여기까지 애매하네. 여기까지 하고 하나만 더 할까? 질문. 원래 5개까지 나갈 예정이긴 했는데 5개 하고 질문 하나만 해볼래요? 그러면? 질문 하나만 해보세요. 뭐 하실 거 있으시면. 아연이가 조현석의 숙제를 어떻게 할까? 다음 주까지. 맞다. 목요일에 불러서 하기로 했지? 네? 내일이요? 내일 너 무조건 빼고 할 거 없다며. 금요일에 해야 하는 다양한 학원 숙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하루 종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리고 금요일에 가는 학원 숙제는 하면서 왜 수학 숙제는 안 해오는 거예요? 너 이것도 덜해왔고 저것도 덜해왔다?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수학이 불성실한 거야? 아니 너무 할 게가 많아요 수학은. 그래서 뒤로 밀어넣는구나. 그래서 맨날 수학이 항상 이렇게 안 돼 있는 거구나. 뭐 일단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세요. 하나 정도 할 만도. 이거다가 별표를 쳐놓고 질문을 하고 다시 생각하면 저놈이 아니라 그래서 너 그래서 언제 한다고요? 수업이 언제예요? 미적분이요? 5시 5시부터 8시? 네. 아하, 그 전에 그러면 좀 하면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오겠다는 말은 그건 거잖아. 미루겠다는 소리잖아. 그치? 아니 이게 네. 금요일에도 숙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이렇게 많아서 예. 학교도 밀리고 생명도 밀리고 네. 야, 너 이거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데? 많이 걸려요. 오래 걸린다고요? 좀 잘 됐네요. 와서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잘 모르겠어서 밀리는 거잖아. 그치? 이게 뭘 써야 될지 그래. 그냥 와가지고 물어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이요? 좋은 생각이죠?
출근 몇 시야? 예? 출근 몇 시야? 내일은 원래 안 오는 날인데 네?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워낙 안 해가지고 아니 그 뭐 어쩌겠어요. 근데 뭐 알지? 너처럼 이렇게 뺀질뺀질거리면서 숙제를 안 해오시는 분들 숙제를 시키려면 제가 또 열심히 와가지고 시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금요일에 보세요. 금요일 뭐예요? 금요일에 와서 할게. 금요일 와서 하겠다고요? 몇 시에 올 건데요? 제가 금요일에 예. 그 이투스 모의고사 있거든요. 예. 그게 끝나면은 2시 반인가? 아, 뭐 나쁘지 않네요. 그러면 그때 와서 하는 걸로 할까요? 그때 좀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뭐 이렇게 질문하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하나 없냐? 뭐 지금 애매하니까 여기쯤에서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네. 여기쯤 하고요.